레일스 응용 프로그램 디버깅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 뷰헬퍼 부분하고 그 로거를 가지고 출력하는 부분들을 좀 해봤고요. 오늘은 디버거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루비가 2.0을 올라가면서 얘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디버거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다른 디버거들은 잘 작동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그 디버거 잼 그쪽 공식 리포지터리인데요. 2.0은 저기 부분 지원으로 돼 있어서 그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잠깐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잠깐 볼 텐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디벨로먼트 파일 부분에서 quiet SS를 사용을 하시면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든가 S 파일들을 보여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저쪽에 파이어폭스는 상관이 없는데요. 크롬으로 하면 여전히 워닝이 뜨더라고요. 컨텐츠 랭스. 저거는 네. 저기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서버, 웹 서버.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C 서버를 사용하면 웹 브릭이 저는 시각이 났더라고요. 저도 못 봤는데 깨끗하게 여러 가지를 해봐야지 저기 나오지. 뭐 파이트 에셋 때문에 저게 나온 거예요? S 파이프라인 그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틴 서버를 쓰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웹 브릭에서 이 소스를 몇 개 건드리면 저게 싹 없어져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요. 스택 오프로 찾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점 중에 콰이어터스 되게 좋다. 지금 이거 그게 콰이어트 어셋인데 이걸 해도 그 컨텐츠 랭스에 관련된 게 계속 남더라고요. 사파리에는 상관이 없는데 크롬을 쓸 때 이게 계속 남더라고요. 본 적이 없지? 이런 경우에 저도 처음 봐가지고 신서버를 사용을 하면 그 부분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디버거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유즈 1.9.3으로 해서 레일스 디버거 해서 그냥 포스트를 스트링, 타이틀, 바디 텍스트 해서 DB 마이그레이트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디버깅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작을 좀 가했고요. 이건 컨트롤러 단에서 디버거 호출하기 위해서 한번 넣었는데 이거 나중에 해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레일스 콘솔에서 디버거 하는 부분을 한번 해보려고 한 부분이고요. 포스트라고 아까 만들어진 그 포스트 모델에서 이제 이 데이트를 이제 집어넣으면 이렇게 레인지를 잡아서 시작부터 끝까지 잡아서 그때 만들어진 포스트만 간단하게 만들어진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일단은 로그를 남기거나 콘솔 출력으로 부족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이런 경우에는 소스 코드 안쪽까지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디버거는 최고의 동반자라고 하는데 루비가 2.0으로 넘어가면서 좀 애매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CCGI 할 때는 좀 디버거 GDB를 많이 썼는데요. 사실 프레임워크 올라오면서 디버거 써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랜만에 또 한번 디버거 좀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레일스 소스 코드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을 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설정은 간단합니다.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처음 만들게 되면
가장 하단에 그 유즈 디버거 부분이 원래 이제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해제하시고 번들 인스톨 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레리스 2.0부터 디버깅 내장 지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컨트롤러 부분에서 디버거 요거 한 줄 써주시면 바로 이 라인에서 이렇게 디버그 콘솔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실 거고요. 그 만약에 디버거 리퀘스티드 그러나 아직 뭐 사용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시 디버거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는데, 사실 디벨롭먼트 모드에는 그냥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디버거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 디버거 이네이블드가 밑에 출력이 되고 디버거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이해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보를 주시면 require 디버거를 해봤는데 폴스를 내뱉더라고요. 그리고 폴스는 이미 리콰이어 했다라는. 근데 이제 그 디버거 옵션 없이도 이제 됐으니까 굳이 이게 왜 여기서 require 할 수 있습니다가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디버거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디버거가 응용 프로그램 서버가 실행된 터미널 창 안에서 쉘에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디버거 프롬프트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 있는 N은 그 스레드 번호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호스트 컨트롤러 안에다가 디버거 한 라인을 추가를 했을 때 RDB 하고 7번 스레드에서 지금 이 상태로 위치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고요. help를 입력을 하게 되면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명령들이 나열이 되게 되고요. help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뭐 pp가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help pp 하면 프롬프트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그런 사용법을 나열해 주게 되고요. 디버거 커맨드들은 대부분 다 이제 예를 들면 리스트 같은 경우엔 L, 뭐 그 이 바 같은 경우에는 뭐 V 이런 식으로 그 요약된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보여줍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이 리스트인데요. 이거는 그냥 짧게 L만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 이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그 코드 라인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 그 처음에 이제 리스트를 하게 되면 그 기본값이 10라인인데요. 10라인인데 현재 라인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해서 10개 라인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디버거 명령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여기 화살 표시가 되고, 그 밑에 이제 디버거 쉘이 여기 위치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리스트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 10개 라인이 출력되고, 다시 L 하면 또 그 다음 10개 라인이 출력이 되고요. 이거는 이 파일이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되고, 다시 한번 리스트 명령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래서 원형 버퍼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리스트를. 처음은 그 파일의 처음, 그 소스 파일의 처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중단된 시점에서 10개를 보여주잖아요. 다시 리스트를 하면 그 뒤에 10개를 보여주고, 끝까지 가게 되면 다시 위쪽으로 그 처음 맨 처음에 했던 계속 프레임이 나오는 순환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고 싶으면 리스트 마이너스 혹은 L 마이너스를 입력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끌어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여기 스탑되어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언제든지 L 이퀄을 하게 되면요 다시 이 위치로 돌아옵니다.
현재- 순환을 하다가 현재 예, 브레이크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야. 예, 순환을 하다가 그 처음에 브레이크 된 곳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L 이꼴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라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디버깅을 하게 되면 이제 중단점이나 이벤트에 도달했을 때 컨텍스트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는 그 상태 중단된 바로 그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담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 스택이라든가 뭐 스레드 그리고 변수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웨어 혹은 백트레이스를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제로 프레임인데요. 제로 프레임이 이제 현재 컨텍스트고, 이것이 어떤 곳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도달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포스트 컨트롤러 인덱스 부분에서 6번 라인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그 앞쪽으로 뭐 커널 샌드, 뭐 액션 컨트롤러 베이스 퍼폼, 액션 미더 필터스 이런 식으로 쭉 제일 밑에 그야말로 백트레이스네요. 네, 그래서 스텝 트레이스가. 그래서 맨 밑에 보면 그 웹 서버 단계까지도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서 그 프레임하고 프레임 넘버를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추적 안에서 이 추적 내에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프레임 2 하게 되면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그 중간점이 설정이 돼서 그쪽에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여기까지 도달해 왔는지를 이제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프레임 명령이고요. 그냥 프레임 입력하니까 이제 처음에 그 제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따라 들어가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찾아갈 수 있을 거고요. 그냥 그 프레임 넘버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업다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 경우엔 업을 하면 1로 넘어오겠죠. 1번으로 넘어올 거고요. 다시 업을 하면 2번으로 넘어올 거고요. 다운을 하게 되면 다시 1로 내려올 거고, 또 다운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고. 그게 더 직관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훨씬 직관적인 명령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업다운도 역시 그 숫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업 2 하게 되면 2개 프레임 앞쪽으로 넘어가겠죠. 스레드는 사실 좀 테스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스레드 혹은 단축, th 명령어를 사용을 하면 현재 실행 중의 스레드의 목록과 그리고 정지, 재시작, 스레드 간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스레드 그냥 하게 되면 현재 스레드가 뭔지를 보여주게 되고요. 스레드 리스트 하게 되면 그 현재 실행 중인 모든 스레드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고요. 스레드 스탑 n 하게 되면 그 숫자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한 숫자의 스레드를 정지시키게 되고, 스레드 리슘 하게 되면 다시 재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스위치 하게 되면 현재 그 스레드 컨텍스트를 n번 스레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동시 스레드를 디버깅 할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컨텍스트로 들어갔는데요. 변수를 검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어떤 표현식이라도 평가될 수가 있고요. 루비에서 사용하시는 그 표현식들을 그냥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인스턴스 변수들을 한번 출력해 볼 텐데요. 인스턴트 버라이어블스를 하게 되면 그 인스턴스 변수들이 출력이 되고요. 이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아까 바 명령어가 있었어요. 바 명령어에서 바 인스턴스 해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중단된 지점에서 이제 차례차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이동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다음 라인으로 이동을 하고자 한다면 next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 경우 나중에 보시겠는데요. 아까 디버거 그 메서드를 호출한 바로 뒤에 포스트 5를 가지고 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아직 포스트라는 이 변수가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스턴스 버라이어블스를 요청을 해도 포스트가 이제 뭐 안 보이죠. 넥스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실제로 포스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include 명령어로 확인을 해보면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IRB를 입력을 하면요, 실제로 IRB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IRB 세션은 현재 연결된 컨텍스트와 컨텍스트를 그대로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여기는 시험용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조금 그 업데이트가 벌써 좀 이 도피가 오래된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메서드인데요. 바 메서드들은 이제 변수들과 그 값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들이고요. 그 V, 바, 콘스트, 컨텍스트, 오브젝트 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설정되어 있는 이제 상수들을 표현을 해주게 되고요. 바 글로벌 하게 되면 그 전역 변수들을 쭉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바 인스턴스 오브젝트. 이게 오브젝트 입력 안 하면 현재 것이고요. 오브젝트 입력하게 되면 오브젝트 내에 있는 것들을 인스턴스 변수들을 보여줍니다. 바 로컬, 또 이거는 이제 현재 로컬 변수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 글로벌 말고 글로벌 버라이어블스 해도 조금 결과는 다른데요. 어떤 변수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역시 인스턴스 버라이어블스 하게 되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로컬 버라이어블스 해도 로컬 변수들의 현재의 컨텍스트에서 보이는 그런 것들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바 로컬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로컬 변수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 인스턴스에서 포스트 뉴, 이게 아까 그 뒤에 오브젝트가 나오는 경우죠. 이 경우는 이 오브젝트의 그 인스턴스 변수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냥 프린트 p 명령어하고 프리티 프린트 pp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변수 안에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표시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변수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를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 그 특정 그 변수들을 계속 추적해줘 라고 이제 디스플레이 명령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감시를 시작할 수 있는데, 디스플레이 이 예제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리센트 커멘츠라고 하는 것들을 요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그 지금 현재는 세팅이 안 돼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세팅이 되게 되면 여기 어떤 내용이 어떤 것이 세팅이 됐는지 계속 표시가 되어서 추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번호들이 이제 하나씩 그 부여가 되는데요. 더 이상 이것을 볼 필요가 없겠다. 그러면 on display 이 번호를 입력하시면 더 이상 그 변수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아까 next 부분가 있었는데요. 조금 복잡한 경우 스텝을 이제 하시게 되면 여기 다음 논리적 중단 지점까지 프로그램 실행을 계속해서 디버거에 제어를 넘겨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n과 플러스 n과 마이너스 n을 이용해서 앞뒤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와 비슷한데요. 실제로 넥스트하고 스텝의 차이점은 스텝을 사용하게 되면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갑니다. 예,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에 그 브레이크 라인이 걸렸다 그러면 그 넥스트는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고요. 스텝 같은 경우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실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깊이 추적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레일스 콘솔 부분에서 이제 하는 경우인데요. 좀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 요거는 이제 오서 그 모델이고요. 그 해즈맨이 커맨츠가 있는데요. find recent comments에서 limit 10 해서 여기 디버거를 걸게 되면 레일스 콘솔에서 아까 그 레일스 서버 실행할 때처럼 뒤에 대시 디버거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이렇게 그 걸리게 되겠죠. 네. 디버거 다음 라인에 그 중단점이 설정돼서 이제 뭐 넥스트라든가 뭐 디버거 사용하던 그런 방식대로 그 추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스턴스 변수 한번 확인을 하고 정의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을 하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그 인스턴스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세팅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예제 코드고요. 중단점입니다. 브레이크 라인인데요. 그 디버거 라인을 설정한 거 이외의 부분에 이제 그 브레이크 포인트를 런타임에서 추가하고 싶을 때 브레이크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수동으로 중단점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브레이크하고 라인 넘버를 입력을 하게 되면 현재 그 컨텍스트에 있는 소스 파일의 라인, 이 라인 부분에 중단점이 설정이 되고요. 그 파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표현식도 이제 if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어떤 조건을 걸 수도 있는데요. 이 조건이 일치해야지 이제 그 경우에만 중단점이 실행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클래스 메서드까지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10 하게 되면 현재 파일에 그 10번째 라인에 중단점이 걸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info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파일에 몇 번째 라인에 그 중단점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단점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delete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 중단점을 없애고 싶다 그러면 delete 1을 하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중단점으로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리고 enable breakpoints 혹은 disable breakpoints를 사용을 해서 그 활성화하고 무효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ception 캐칭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애매하더라고요. 캐치하고 exception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예외를 위한 핸들러가 없을 때 이 형식의 예외를 가로채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캐치 포인트가 그 exception이 잡히긴 하는데요.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보를 해주시면 다음번에 반영하겠습니다. 실행 재개하는 방법인데요. continue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continue 하면 그 중단된 주소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고요. 라인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그 일회성 중단점을 그 부분에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피니쉬는 여러 개 프레임 간을 이동하면서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그 선택된 스택 프레임으로 돌아올 때까지 실행이 되고 그냥 피니쉬만 입력하겠다면 현재 프레임, 현재 선택된 프레임을 반환될 때까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에디터를 열어버릴 수가 있는데요. 에디트 명령어를 사용을 하거나 에디트의 파일의 라인을 지정을 하게 되면 환경 변수 에디터라고 하는 환경 변수에 지정된 에디터가 열리면서 이 파일의 이 라인 부분이 이렇게 오픈돼서 바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텍스트메이트, 티메이트를 입력을 하게 되면 텍스트메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기본으로 지원하는데 에디터를 키메이트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키메이트. 이거는 티메이트가 깔려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깔려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네. 이 에디트는 에디터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티메이트는 그냥 텍스트메이트 설치가 돼 있으니까 바로 떠버려요. 네. 얘들 기본적으로 티메이트 저걸 지원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디버거 종료를 위해서는 quit 명령 혹은 exit 명령을 사용을 하시면 디버거를 종료할 수 있고요. 이 quit 명령어는 이제 그 전체 스레드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서버가 중단될 거고 다시 시작을 해야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팅을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set 리로드를 하게 되면 코드를 리로드하는 부분이고요. 오토리스트는 에디터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반영하려면 셋 네네.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토리스트 하게 되면 모든 중단점에서 리스트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et line size 하게 되면 아까 기본 라인 수가 10개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set line size 20 하게 되면 앞뒤로 이제 해서 총 20개의 라인을 보여주게 되고, 이 부분은 사실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set 명령어의 전체 리스트를 볼 수가 있는데, help set 하고 서브 커맨드를 사용해서 특정 set 명령어를 보고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rdebug rc 파일 안에 저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디버거 시작될 때 그 전역 설정을 읽어드리게 되고. 잠깐. 지금 서브 커맨드하고 언더스코어 있잖아요. 네. 저기 원래는 저 이탈릭으로 보게 되죠. 네. 저거 한글을 한 칸 띄우세요. 네. 스페이스를. 저 위에도 저거 네. 콜론도 한 칸 띄우면 저게 이탈릭처럼 보여요. 저기 붙었어요, 저기.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일스 팀에서는 이 정도를 rdebug rc에 넣고 시작하면 디버그의 좋은 시작 출발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누수 디버깅하기인데요. 여기는 좀 복잡한 주제라서 나중에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그 이전 버전의 저기 가이드를 보니까 벨그라인드 말고 딴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빠졌더라고요. 3.2때부터인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벨그라인드만 남아 있는데요. 벨그라인드는 C 기반 메모리 누수하고 경쟁 조건 탐지하기 위한 리눅스 전용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맥에서는 10.7까지 지원이 되고 10.8은 그 부분 지원, 10.9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거 리눅스 머신에서 잠깐 돌리면서 해봤고요. 나중에 동영상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기본 원리는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호출을 했는데 프리를 호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메모리는 누수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로그 포스트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설치하는 방법부터 해서 셋업하는 방법하고 실제로 메모리 누수 탐지하는 방법. 실제로 메모리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실제 누수된 거고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보여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메모리 얼로케이트가 일어났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쭉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플러그인들이고요. 플러그인들은 풋노츠, 쿼리 트레이스, 쿼리 리뷰어, 익셉션 노티파이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테스트 한번 하는 걸 별도 시간을 한번 가져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가능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발표 내용은 이 정도고 그냥 아까 보여드린 코드를 가지고 잠깐 디버거 사용하는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디버거의 설정 부분인데요. 처음 만들었을 때 있었던 여기 주석 부분을 처음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고요. 해제를 해주시고 번들 인스톨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로컬 변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변수 2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디버거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요 다음 디버거 메서드 호출한 다음 라인에 아마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고요. 되면 디버거 다음 라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일단 헬프 명령어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용 가능한 여러 가지 그런 명령어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바 명령어에 대해서 알고 싶다. 헬프를 입력을 하시면 바 클래스, 바 콘스트, 바 글로벌, 바 인스턴스, 바 로컬 이런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V, G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현재 라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L 이퀄은 아까 보셨듯이 중단된 바로 현재 바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리스트 혹은 L 좀 줄일까요? 리스트 혹은 L을 입력하게 되면 지금 설정된 라인이 기본값이 10이기 때문에 다음 10개 라인을 보여주게 되고요. 계속 누르게 되면 뒤로 넘어갑니다. 계속 넘어가고요. 다시 처음으로 안 돌아오네요.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이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가고요. 어느 상황이든지 L 이퀄을 하게 되면 현재 브레이크 걸린 바로 그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컨텍스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where 혹은 백트레이스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영번 프레임이 현재 컨텍스트고요. 이 호스트 컨트롤러 인덱스는 1번 프레임 Object Controller Implicit Render Send Action 부분을 타고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은 또
앱스트랙트 컨트롤러 베이스 프로세스 액션 부분을 타고 들어왔고요.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맨 마지막까지 가보게 되면 실제로 레일즈 서버 스타트 부분까지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까 프레임 변경, 프레임 2번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다운 명령을 사용을 해서 다른 프레임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업하고 만약에 프레임을 번호로 두 개가 넘어가요. 위에서 4. 업 2 하면 앞으로 2단계 올라가게 되고요. 다운 2 하면 다시 거꾸로 위로 2개가 올라가게 되겠죠. 스레드 부분입니다. 스레드를 입력하면 현재 스레드를 보여주게 되고 호스트 컨트롤러 RB 10번 라인에서 이렇게 스레드가 있게 되고 리스트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현재 스레드는 종료가 안 되나요? 스레드 부분은 좀 잘 이해를 못했고요.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검사해 볼 시간인데요. 인스턴스 버라이어블스를 하게 되면 현재 컨텍스트에서 인스턴스 변수들을 출력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은 현재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호스트는 여기 없는 걸로 알 수 있고요. 없고요. 넥스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실행됐으니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경우에 이런 내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들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P나 PP 쓸 수 있는 네, 약간 좀 쭉 붙어 나오는 거는 피할 수 있겠죠. 라인 바이 라인. 다른 변수들을 한번 검사해 볼 시간인데요. 뭘 해볼까요? 글로벌 하게 되면 글로벌 변수들이 이렇게 추적이 되고요. 이거는 아까 인스턴스 버라이어블스하고 거의 인스턴스 변수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로컬 변수들 아까 로컬 변수 2개를 하는 세팅을 해놨었는데요. 그리고 그 로컬 변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표시할 때는 P를 입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PP를 입력하게 되면 좀 더 보기 좋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일단 컨티뉴해서 다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하고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는 이 변수를 추적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현재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넥스트로 넘어가서 디스플레이 명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는 비어 있었고요. 이 라인이 실행됐기 때문에
변수 값이 설정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재진입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인데요. 브레이크 13라인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니까요. 브레이크 라인을 걸어놨는데 실제로 브레이크 포인트는 실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7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브레이크 라인이 걸릴 거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 네, 걸렸습니다. 걸렸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을 해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포 브레이크 포인트 하게 되면 현재 걸려있는 브레이크 포인트 라인들을 모두 볼 수 있게 되고요. 딜리트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브레이크 포인트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익셉션 캐치 부분인데요. 익셉션 캐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로메스터 에러가 발생했을 때 캐치를 해야 되는데 캐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확인되면 다시 한번 그 기회 될 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티메이트 부분인데요. 이 컴퓨터에는 텍스트메이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티메이트 입력하게 되면 바로 그 라인에서 이렇게 걸려서 이제 에디터가 열리게 되고요. 잠시 나가겠습니다. 에디터를 서브라인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에디트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에디터 환경 변수에 설정한 부분이 열리게 되면서 그 부분을 이제 편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핏을 하게 되면 그 디버거가 종료가 되고요. 이거는 서버까지 완전히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레일즈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해야 되겠죠. 레일즈 콘솔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잠깐 닫았네. 이게 되면 콘솔에서 그 레일스 디버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명령어들은 다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 부분에서 그 변수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기에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 문제는 2.0 이후에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제보를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레일스 디버거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반영을 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그라인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잠깐 보시고 넘어갈 건데요. 실제로 저거를 라이브로 하기는 좀 그래서 그냥 녹화를 또 하는데요. 이 환경은 그 우분투 12.04 LTS 저기 윈도우 애저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레코드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작아져서 실제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apt-get install belgrind 하게 되면 패키지가 관련 것들이 설치가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GDB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B가 먼저 설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설치 끝났습니다. 설치는 간단한데요. 그 루비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조작이 필요합니다. 위드 벨그라인드로 루비를 컴파일 해주셔야 돼요. 제 경우에는 RVM에 2.0이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인스톨을 했고요. -C 옵션에 위드 벨그라인드 하게 되면 벨그라인드 관련해서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거는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공유 코어라서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설치가 됐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조금 혼란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 코드만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해서 그 레일스 환경으로 러너블로 한번 띄워볼 겁니다. 자세한 옵션들은 저기 벨그라인드 홈페이지에서 가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볼 수가 있고요. 벨그라인드 로그 파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children까지 트레이스 한다. yes 하시고 번들 exec 레일스 러너 테스트 rb 하시게 되면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경우는 그 레일스 코어까지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 리기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루비 쪽에서 좀 속도 퍼포먼스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메모리 얼로케이트하고 프리를 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메모리 리기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단위 부분만 테스트 하고 싶으실 때는 파셜 로드 OK yes 하시고 그 undefined value error no를 하시고 번들 exec rails runner 테스트 하시게 되면 그냥 메모리 릭 없이 끝난 걸 알 수 있고요. 로그 파일 남기는 거 추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좀 크게 해놓고 녹화를 떴었어야 되는데 네, 메모리 릭이 없이 실행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벨그라인드가 여기까지고요.
그걸로 이제 디버깅 부분까지 백그라운드 하는 거는 메모리에 네, 메모리 누수 체크하는 부분이고요. C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의 메모리 릭을 감지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된 상태에서 프리가 제대로 됐는가 그 부분을 감시하는 그런 리눅스 전용 프로그램이고요. 맥에서는 10.7까지 되는 걸로 되어 있고 10.8은 부분 지원, 10.9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디버깅 부분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한 면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보완을 해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